2023년 10월 8일 일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강서구에 살고 있는데 이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행운이의 어떤 경련의 패턴을 좀 알아가고 있는데 오후 4시 반부터 5시 반 사이에는 무조건 한 번 경련이 옵니다. 사전투표가 6시까지잖아요. 그래서 좀 불안해서 일단은 사전투표를 못했고요. 물론 오전에도 낮에도 아직까지 패턴을 읽어야 되니까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데 확실한 거는 4시 반부터 5시 반 사이에 한 번 경련이 온 다음에는 좀 안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본투표에 참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만약에 4시 반부터 5시 반 사이에 경련이 오면 그 고비를 넘기고 이제 유모차에 싣고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휴대용 산소통도 싣고 그렇게 가서 김태호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한 표를 소중한 한 표를 가서 행사하고 와야겠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너무 핫하다 보니까요. 행운이를 데리고 이렇게 동네 산책하다 보면 유튜버 분들 진짜 많이 만납니다. 제가 아는 분들도 좀 있고요. 웬만하면 방송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가서 인사하고 싶은데 제가 몰골이 아닌지라 요즘 제가 행운이 케어하느라고 진짜 몰골이 아닌지라 모른 척하고 등 돌리고 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 다가오는 한 주 동안 10월 9일부터 10월 13일까지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체크해야 될 것들을 좀 꼼꼼히 챙겨볼 텐데 자, 우선 공지를 하나 해드리면 시황의 달인이라는 멤버십을 하나 만들어 놓고 미쓰리가 지금 하질 않고 있어요. 많은 분들께서 행운이 때문에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할게라고 배려해 주시지만 또 저도 제가 그렇게 뭔가를 이렇게 해야 될 숙제를 안 하고 미루는 거 되게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일단 지금 뭐 카메라 같은 건 다 세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저는 화장 안 하고 방송할 거고요. 그냥 생얼로 그냥 저는 어차피 얼굴로 방송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조만간 그 시황의 달인이라는 그 멤버십 회원님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할 텐데 일단 라이브로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나중에 하고 싶은 게 그 주식 아카데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인강처럼 그냥 내가 이렇게 미쓰리가 하는 얘기를 쭉 듣고 내가 이렇게 공부해서 주식이 느는 게 아니라 주식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옆에 착 붙어가지고 1대1로 그 사람의 계좌까지 까고 그 사람의 매매 패턴 어떤 그 사람의 성향까지 다 분석해서 컨설팅 같은 걸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녹화를 해서 방송을 올리기보다는 라이브로 해서 좀 오래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어떤 그 궁금증 그리고 제가 어떤 그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새롭게 생각하는 부분들 아니면 여러분들이 나 지금 이런데 미쓰리 내가 뭐가 잘못됐을까 이런 것들을 미리 이번에 라이브 주제는 이런 겁니다 라고 해놓으면 여러분들께서 거기에 뭐 사연 댓글을 달아주시다가 나는 공개되는 게 너무 싫다 그러면 이메일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이분들은 이렇게 그 사연을 보냈는데 뭐가 문제다 뭐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제가 그분들을 모델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방법이 왜 좋으냐면 개인 투자자들 다 똑같습니다. 예, 똑같은 거 고민하고 있고요. 똑같은 성향을 갖고 있고요.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삼각대까지 구입해서 카메라까지 다 세팅을 해놨고요. 조만간 아마 제 1편을 아마 공지해서 커뮤니티에 유튜브에서만 진행하는 거죠. 유튜브 커뮤니티에 제 1편에 대한 주제와 여러분들의 사연 그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그리고 몇 시에 라이브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한번 제가 여러분들께 설문조사를 한번 할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동시에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하튼 오늘은 돈다방 미쓰리 본 내용에 충실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우리가 챙겨야 될 것들을 하나씩 볼 텐데 자, 중요한 건 돌아갈 수는 없지만 돌아봐야 되고 돌아볼 수 있으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작업 지난주 한 주 주식 시장입니다. 자, 한 주 동안 코스피는 2.29% 하락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은 4.76%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0월 3일까지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았고 10월 4일, 5일, 6일 3거래일 증시가 열렸는데 한 주 동안 코스피 2000 2.29, 코스닥 4.76% 빠졌다고 하지만 10월 4일 하루 만에 코스피는 2.41, 코스닥은 무려 4%가 하락했습니다. 10월 4일 장이 속된 말로 폭락하고 그 다음에 10월 5일, 10월 6일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안정을 찾아가려는 모습이었죠. 자, 증권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연준의 긴축 우려감도 있지만 뜬금없이 미국 의회가 사상 처음으로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을 해임했다. 그래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돼서 뉴욕 증시가 하락해서 대한민국 증시가 하락했다라는 허공에 삽질하는 개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 예전에 트럼프가 탄핵됐던 적도 있었고요. 셧다운도 어찌 보면은 정치적인 이슈일 수도 있지만 결국 그것도 돈에 관련된 겁니다. 미국의 정치적 이슈가 과연 뉴욕 증시에 얼만큼 영향을 끼칠까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라는 인간들이 하는 짓이 뭐냐면 미국 의회가 사상 처음으로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을 해임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돼서 주식시장이 빠졌다고 합니다. 아니 그런 애널리스트들 왜 대한민국 제1야당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하고 그런 건 정치적 불확실성 아닌가? 그런 얘기는 못하죠. 저는요. 글쎄요. 제가 증권회사 근무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답답한 어떤 조직이 금융권 아닌가 싶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이고요. 그리고 정권 눈치 많이 보고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증권회사를 싫어합니다. 네. 여하튼 10월 4일 하루 만에 코스피 시장이 그렇게 하락했다. 자, 한 주 동안 외국인들은 1조 214억 원, 기관은 2,784억 원 순매도, 개인만 오로지 1조 2,928억 원 순매수. 자, 지금 개인들만 독박 쓰고 있는 거고요. 왜 개인들만 독박 쓰고 있는지 제가 앞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상반기에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사들인 주식의 반 정도의 수량을 최근 3개월 동안 다 팔아버렸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은 그렇게 스멀스멀 1,000억 원, 2,000억 원씩 팔고 있어요. 왜냐? 걔네들은 어차피 쌀 때 돌았거든요. 문제는 지금 가장 괴팍한 애들이 누구냐? 기관들입니다. 애널리스트들이 개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빠질 때마다 매수 기회다, 비중 확대해라, 개별 종목이다, 대형주 사라 이렇게 얘기해 놓고 개인들로 하여금 지수를 버티게 만드는, 개인들로 하여금 총알바지를 만들어 놓고 오히려 기관 지네들은 물량을 매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애널리스트들이 쓰는 보고서가 개인 투자자들을 향해서 쓰는 게 아니다 라는 얘기 아마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웃기잖아요. 애널리스트들은 주가 빠질 때마다 매수 기회다, 비중 확대해다라고 쓰고 있는데 오히려 기관들은 팔고 있지 않습니까? 자, 10월 9일부터 10월 13일 주간 증시 전망을 볼 텐데 10월 9일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한글날로 열리지 않죠. 자, 고금리 우려보다 실적 개선 기대감이 존재하는 대형 성장주를 매수해라라고 증권사들이 얘기합니다. 정신 나간 소리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죠. 얼마 전까지 뭐라고 했습니까? 2차 전지, 지금이 추가 매수 기회냐, 더 갈 수 있냐, 마냐 했다가, 개별 종목, 이런 얘기, 개별 장세 얘기했다가, 갑자기 몇 주 전부터는 또 대형주를 사라 그랬다가, 지금은 뭐예요? 그냥 초대형주 중에서 뭡니까? 삼성전자. 왜? 물론,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삼성전자 주가를 받쳐야지만 코스피가 지지가 됩니다. 지금 2408포인트잖아요. 제가 2400포인트 이탈될 거라고 미리미리 예전에 몇 달 전부터 얘기를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기관들은 2400포인트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이대로 그냥 확 빠져버리면 일단 기관들의 로스컷 물량이 나오고 그 로스컷 물량 때문에
어느 정도 버텼던 개인들이 더 털리겠죠. 뭐 개인들 털리는 거야 뭐 털리는 거고 기관들은 로스컷 되면은 속상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개인들로 하여금 지수를 좀 받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께서 미쓰리 그런 거 어떻게 알아요?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제 조금만 지나가면 제가 30년 타령하겠죠? 매일매일 주식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데이터를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 데이터를 제가 어떻게 몇 마디 가벼운 이야기로 여러분들께 딱딱딱 설명해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냥 제 온몸에, 제 머릿속 온몸에, 제 혈관마다 막 종목들이 돌아다니는, 예. 그런 데이터 덩어리인데 쉽진 않죠. 그러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루 이틀 사이에 주식을 알겠다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아니라 불가능해요. 그런데 저렇게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계속 고민하고 연구하고 분석하고 해답을 찾아가면 되는구나. 미쓰리는 치매가 걸리지 않는 한 요즘에 80세에도 정정하시잖아요. 치매만 걸리지 않으면. 그러면 저는 앞으로 예를 들면 30년 넘게 주식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주식시장에 몸담고 있는 시간이 30년이 안 됐는데 그래도 한 20몇 년 동안 주식의 원리를 알고 나머지 30년 동안 계속 매일 꾸준하게 돈을 번다고 생각하십시오. 얼마나 행복한 미래입니까? 그죠? 자, 여하튼 고금리 우려 실적보다 기대감이 존재하는 초대형주를 추천합니다. 누가요? 똥꼬들이, 애널리스트들이요. 자, NH투자증권이 2370포인트에서 2550포인트의 코스피 전망치를 제시했습니다. 물론 얘네 틀리죠. 왜 틀리냐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2, 3주 전에도 얘네들이 포인트 상단 얼마 잡았습니까? 2620, 2520 타령했어요. 그러니까 2620, 2610포인트 타령했습니다. 미쓰리가 뭐라 그래요? 2600에 매물대 있고 2500대 매물대 있는데 이제 언제까지는 2600을 회복하냐 마냐 그러다가 그 아래 단계 2500포인트를 회복하냐 마냐 이제는 2400을 회복해야 되냐 마냐 그 고비로 내려오고 있다고. 그리고 진정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2400이 깨져야지만 그래야지만 주식시장에 뛰어든 바보 같은 개인들이 아이고 이건 내 길이 아닌가벼 그러고 떨궈져 나가고 주식들이 가벼워지면서 세력들이 종목을 잘 올린다라는 얘기 계속해드리고 있죠. 자, 미국발 글로벌 긴축 공포 때문에 2300포인트대까지 하락은 가능하다. 지난주에 하락했었어요. 지난주에 2400포인트 이탈됐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제가 장중에 2378포인트까지 봤던 것 같아요. 물론 더 아래까지 빠졌었겠죠. 이미 2400포인트 이탈됐고요. 그러나 여전히 개인들이 버티고 있는 바람에 지난주 금요일 10월 6일 코스피는 2408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상승 요인은 뭐냐? 미국의 근원 CPI 상승률이 둔화됐다. 그리고 삼성전자 3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하락 요인은 뭐냐? 연준의 긴축 우려감이다. 자, 삼성전자 얘기 잠깐 해볼까요, 여러분? 삼성증권 어떤 증권사, 키움인가요? 어떤 증권사에서 예전에 얼마 전에 7만 전자 된 다음에 9만 원대 목표가 유지하고 매수 추천했죠. 예, 지금 조용합니다. 뭐 삼성전자만 이렇겠습니까? 코스피 연말에 아니면 올해 2950, 2800포인트 떠들었던 증권사들이 대부분이에요. 저는 깔 수 있습니다. 왜? 저는 정확히 그들이 잘못했다라는 거, 못 맞추고 있다라는 거를 이미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유일하게 전문가들을 깔 수 있는 사람이 미쓰리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살짝 개건방을 떨면서 이야기를 진행해 보면 자, 쟁점 포인트 뭐냐면 애널들은 얘기해요. 금리보다는 기업 실적에 주목할 것. 자, 펀더멘털 개선 여부를 들여다보자. 개코 같은 소리죠. 물론 삼성전자는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1분기 어닝 시즌 때 이익 증가율이 마이너스 96%였는데 그때 어찌 보면 그런 정말 그지 같은 실적을 발표했는데 주가가 그날 삼성전자 4% 올라간 거 기억나십니까? 왜 올라갔습니까? 실적이 졸라 후진데 감산 결정했죠? 그래서 올린 거죠? 자, 대한민국 주식시장은요.
쓸 카드가 별로 없어요. 미국은 쓸 카드가 많은데. 그런데 그래도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는요. 그나마 삼성전자는 쓸 카드가 좀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3분기 삼성전자 실적이 10월 11일 날 발표가 되는데 D램의 감산 규모 확대 그리고 4분기 고객 사양 메모리 가격 인상이라는 이슈로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갖고 올라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저는 졸라 냉정한 사람입니다. 예.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어떤 기업이 많이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 박리담회가 되든 뭐든 일단 팔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슈가 뭐예요? D램 감산 규모를 확대한대요. 감산 규모를 확대하는 게 호재일까요? 냉정하게 봤을 때. 그리고 4분기에 고객 사양 메모리 가격을 인상한다. 경제 안 좋아지는데 가격을 인상해. 괜찮겠습니까? 그런데 일단 증시에서는 이러한 이슈를 되게 예쁘게 포장해서 삼성전자에 대해 기대를 품어줍니다. 자, 그리고 CPI 9월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표 일반은 생각도 안 해. 근원 그러니까 국제 유가가 졸라 비쌌거든요. 막 $90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에너지와 음식료가 있는 거는 생각하지 말고 걔네들 제외한 거 근원만 보자. 왜? 에너지와 음식료가 포함된 거는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으니까 그거 주식시장에 도움이 안 되니까 일반 소비자 물가지표는 생각하지 말고 근원만 보자라는 거죠. 9월 달에 근원 소비자 물가지표는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를 예상하고 있는데 8월 달에는 8월 달 근원 소비자 물가지표는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둔화율이 0.2%죠. 이것 때문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표가 둔화됐다. 안정된다. 소비자 물가지표가 안정되니까 미국은 금리 인상을 못할 거고 금리 동결은 주식시장의 호재고 거기에다가 삼성전자 감산 확대 어쩌니 개소리 하면서 개인들에게 뭐 하라고 합니까? 지수 좀 받쳐봐! 이러고 있는 겁니다. 자, 기관들이 이런 얘기해요. 신용 반대 매매로 인해서 단기에 코스피 2400포인트 하회 가능하다. 2400포인트 이하에서는 주가지수 낙폭이 제한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아무래도 방송을 2개를 올려야겠어요. 예, 저 아직 뉴욕 증시 얘기도 안 했잖아요. 예, 오늘 제가 방송을 좀 길게 해서 국내 증시 한 타임, 뉴욕 증시 한 타임 2개 올리겠습니다. 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때예요, 여러분. 저는 이미 지금 2024년도 증시 전망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꼬라지가 보니까 이 애널리스트들 하는 짓 보니까 열불나서 못 보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국내 증시 따로, 뉴욕 증시 따로 해서 2개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입맛에 맞게 들으시면 되고요. 자, 애널들이 신용 반대 매매로 인해서 단기에 코스피 2400포인트 하회 가능하다. 2400포인트 이하에서는 주가지수 낙폭이 제한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개소리냐. 여러분 이거 제가 얘기했죠. 자, 제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제가 1부는요. 딱 20분 되면 일단 끊을게요. 그리고 나머지 얘기는 2부에서 뉴욕 증시 하면서 제가 더 추가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미쓰리가 작년 연말에 대한민국 주식시장 2023년도는 그 당시 전문가들이 2100포인트 깰 수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2100 못 깬다. 어떤 전문가들은 2000도 깰 수 있다라는 얘기했을 때 제가 윤석열 따위가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 2000포인트 못 깬다. 그냥 2023년도는 2300포인트에서 2600포인트 그 어디선가 왔다 갔다 하면서 종목 장세가 진행될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신 제가 전제를 달았어요. 어떻게? 대한민국 주식시장에는 공식이 있는데 그 공식 중에 개인들이 주식시장에 많이 뛰어들면 주식이 많이 좀 망가진다. 그래서 미쓰리가 돈을 못 벌 것이다. 그런데 그 안 좋은 시나리오가 사실 2023년도에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 중반에는 돈을 못 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3년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미쓰리 예상대로 전개가 되고 있죠.
자, 이제 20분 됐으니까 끊고 2부에서 계속 할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